이번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파행의 연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들이 보여준 태도를 통해 이들이 국민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뚜렷하게 드러났다. 욕설은 기본, 법적 절차 무시, 인사와 인격적 비하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마치 콧대 높은 태도로 일관하며 모든 절차와 예의를 무시하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점점 커지는 비난 속에서 정부와 여당의 대응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나가세요. 하지 마세요. 사후 검열하지 마시라고요. 나가세요. 제발 그거 좀 하지 하나, 마세요. 둘, 나가세요. 왜 이틀 나가십니까? 나가세요. 왜 사후 검열하십니까? 나가세요. 왜 자기 맘대로 하십니까? 나가세요. 이게 무슨 국회입니까? 나가세요. 왜 말할 걸 맡깁니까? 왜 사람들을 왜 말을 못하게 막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강중구 심평원장의 국정감사 태도에 대한 신상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박주민 위원장님께서 어제 피감기관의 장중에 한 분이 국감 진행 중 의원들이 본인에 대해 비판적 질의를 했다는 이유로 인사를 하러 오지 않는 모습을 봤다. 제가 지금까지 9년째 국정감사를 하고 있고 특히 8년 동안은 법사위에서 했는데 법사위 국감은 굉장히 날카롭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그렇게 비웠다가 챙길 게 있어서 잠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왔더니 뒤늦게 강중구 원장이 위원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박주민 위원장께서 강선우 간사와도 인사 나누시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강중구 원장은 제가 본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이 국감 대상 기관의 기관장과 인사를 나누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호감입니까? 도대체 제가 강중구 원장을 얼마나 좋아해야 의례적인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까? 강중구 원장과 저는 서로 좋아하고 말고 할 사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강중구 원장과 서로 좋아서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있다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를 빌려준 적도 없고 김건희 여사 친분조차 없다고 강중구 원장이 주장한 본인의 배우자 정도일 겁니다. 강중구 원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단순 유감 표명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청합니다. 그날은 저를 별로 제가 압수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강선우 의원님이 손을 내밀어서 제가 압수를 했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강선우 간사님이 얘기하신 거는 강선우 간사님이 악수를 해줬기 때문에 그 감사를 표시하라는 취지가 아니시잖아요. 그날의 그 모습과 태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네, 사과 말씀드렸더니 주의하겠다는 말씀은 좀 출석을 안 했습니다. 법을 어겼어요. 증감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고발된 상태인데 고발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감이라고 표현했어요. 저분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임명 당시부터 문제가 됐다가 국힘 내부에서도 사퇴하라고 했던 인물입니다. 아직도 저 자리에 왜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법을 어겨놓고는 반성을 해야지 불출석을 해놓고 유감이라고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자, 그때 절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건 대답하세요. 자, 사무실에 제가 받지는 상호 토론하지 못했습니다. 마시고요. 제가 수령을 안 했습니다. 상호 토론 제가 11시 12시쯤에 상호 토론하지 마시고요. 제가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봤고요. 봤는데 뭐냐면 18시에 같은 날 그날 오후 6시에 공시송달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 된 겁니까? 알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 출금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건 제가 조국 대표의 경우 그 출금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도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저는 출금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의원님들 출국 금지되어 있는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건희 출금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은순 씨 출금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야죠. 그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은 출금지를 했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했습니까? 제가 출국 금지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출금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박지원 의원님 출금지하고 조국 출금지하고 저하고 다 했는데 왜 최은순, 김건희는 왜 안 했냐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종섭 씨는 출금지를 궁금증 했는데 풀어줬어요. 아세요? 왜 풀어줬습니까? 출국 금지는 보통 수사기관에서 저희들이
아니 저 이종섭은 왜 풀어졌는지 물어보잖아요. 제가 그 자세하게 김건희 씨 출금지 하세요. 최은순 씨도 하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다음 주에 또 해외 순방을 나간다고 합니다. 조국 대표, 박지원 의원, 이성윤 의원은 출국 금지를 시켜놓고 이종섭 씨는 출국 금지했다가 바로 풀어주질 않나. 김건희와 최은순 씨는 출국 금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이거 맞습니까? 아주 법알기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 부부는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필리핀으로 해외 순방을 떠났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대통령실 국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이 정부의 특기이자 장기죠. 국민을 하찮게 보는 이 정부가 하루빨리 끝나야 한다 생각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큰 응원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발빠르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회 앞에서 합법적으로 1인 시위를 하던 시민을 경찰들이 무력으로 에워쌌다는 것이 밝혀져 파장입니다. 그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중요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1인 시위가 집시법에 따른 시위에 포함됩니까? 그 집회는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죠. 예. 1인 시위는 다수인을 전제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위 금지 관련 조항의 제한을 받지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실현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1인 시위 과정에 명예훼손, 주거침입과 같은 그런 불법 행위가 있거나 아니면 타인의 인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면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시위 방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시위가 아니라 어떤 본인의 표현의 방법이 되겠죠. 경찰청 앞에도 시위하시는 분들 가끔 많이 오시죠? 자주 옵니다. 네, 국회 앞에도 1인 시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평화롭게 1인 시위 하시는 거는 사실 경찰청 앞이나 국회 앞에 드문 현상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나와 계시는데 최혜병 사건, 최혜병께서 순직하신 이후에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하고 보직 해임된 이후에 대통령의 경로가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가 최혜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지적이 반복되고 있었고 진상 규명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께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특검법을 요구하고 그렇게 진행하자고 하는데 정부 여당이 이를 수차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면은 지난 10월 1일 정부 여당이 최혜병 사망 사건을 침묵하고 은폐하려는 그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 께서 나와서 시행하고 있는 1인 시위입니다. 보면은 해병대 최상병 사건을 진상 규명하는 것, 대한민국 국군을 바로 세우는 일, 한동훈 대표 특검 말한 지 100일째, 이 정도 말하는 시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10월 1일 얼마 전에 이제 휴일이기도 했는데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다음 넘겨보시죠.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장에 도착할 무렵에 경찰들이 태도가 바뀝니다. 갑자기 정보, 경비 담당 간부들과 경찰 기동대원들이 인간 벽을 쌓고 시위자를 에워쌉니다. 여기 시위하시던 분은 적법한 1인 시위를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호소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시위자의 허리나 어깨 등을 잡아서 뒤쪽으로 끌어내고 아까 들고 있던 그 피켓까지 뺏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산으로 이분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시위자가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없게 하면서 한 10분 동안 원천 봉쇄를 한 건데요.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점을 지나갑니다. 대통령한테 의사표시를 하려고 했던 1인 시위는 목적을 달성하고 무산되고 맙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아무런 제지도 없었어요. 당연하게 아까 경찰청장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없는 1인 시위입니다. 어느 불법 행위 하나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인간벽을 세웁니다. 인간벽 세우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갑자기 왜 제지를 하는 거죠? 여기가 북한입니까? 윤석열이 군수정원이
청장님, 앞서 청장님께서도 언급했듯이 1인 시위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됩니다. 방금 전에 했던 대답이니까 똑같이 대답하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이 적법한 1인 시위를 제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그 1인 시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이동이 있었고 그에 관한 경호구역이 설정되고 그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바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경찰이 대통령 윤석열의 심기 경호를 목적으로 해서 불법적으로 1인 시위를 원천 봉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죠.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례입니다. 1인 시위와 관련해서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신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시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적법한 1인 시위를 제지하는 것이 불법 행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죠. 이건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인데요. 이 결정문에서도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것이 아닌 경우 1인 시위를 제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방금 영상도 보셨고 화면도 보셨지만 도대체 어디가 경호구역으로 설정해서 그 사람을 몰아내야 될 곳입니까? 거기가 그분이 뭐 다른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위해를 가할 목적을 그 전부터 드러내고 있었습니까? 단순히 피켓 들고 이 문구를 읽어주십시오 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으로 온 이유가 뭡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 용산으로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 당시에 충분히 설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됐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잘 겸허하게 듣겠다고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본인에게서 듣기 싫은 이야기 피켓 들고 있다고 경찰이 나서서 가리고 경찰이 나서서 끌어내고 이게 경찰이 해야 될 일입니까?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권익위 결정문 관련해서는 이거 관련해서 경찰관들이 직무교육을 권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청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이유에 의해서라도 1인 시위를 제지할 요건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우리 정말 자랑스러워야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더욱 경찰은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국민의 눈치를 봐야죠. 경찰은 약자의 눈치를 봐줘야죠. 청장님께서는 오늘 이번에 종합감사가 되기 전까지 해당 결정을 내린 경찰관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의원실에 보고를 꼭 해주십시오. 청장님께서 방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이럴 겁니다, 이랬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악하셔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필요한 조치는 하겠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편에 서주시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뉴스 앤더 토크에서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